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국민의힘 그 윤리특위 간사랑 만났을 때도 같이 하자고 했는데 회의를 해보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 그런 면이 있죠. 왜냐하면 저희 당은 이미 저희 당 자체 의원들끼리 지난 5월 8일 날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를 했지 않습니까?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도부 차원에서도 공동으로 징계안을 제출하자 했는데 사실 거부했고 민주당 의총에서도 그러한 목소리가 일부 터져 나왔죠. 그런데 그런 목소리가 반영이 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국민 여론에 밀려서 이제 뒤늦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는데요. 네. 늦은 감이 굉장히 많고 과연 근데 이제 윤리위에 제소된 다음에 보여주는 민주당의 행태가 어떨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제 수사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윤리위에 정해진 법적 절차대로 계속 간다면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앞으로도 아마 2, 3개월 후에나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절차적인 문제를 빠르게 민주당이 어떻게 응하느냐 그게 앞으로 남은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의견을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보고가 되고 상정이 되면 소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동시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사한 걸 소위원회에 알려주기로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근데 이 기간이 기본 한 달이고 한 달을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달이 되는 건데 이 윤리특위 오늘 회의록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상정할지 말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고요. 간사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것 같고 이 심사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코인에 대해 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사가 좀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네요.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지금 본인이 스스로 해명하는 셀프 해명도 아구가 안 맞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본인은 LG 디스플레이 자금을 이용해서 네. 그 매도 자금으로 코인을 구매했다. 그리고 코인을 또 위믹스라고 하는 코인을 본인은 매도한 게 아니라 네. 이체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다 맞질 않아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코인 업계 그 관계자들의 말에 빌리자면은 위믹스라는 코인이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더 많은 코인을 보유했었고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쉽게 말해서 내부자 거래까지 이용한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거래까지 했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든 것이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맞지 않은 상황에 과연 윤리특위의 이러한 자문위에서 어떤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사도 사실은 김남국 의원의 자료가 바탕이 돼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네. 국회 윤리도 검찰처럼 강제 수사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본다면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효성이 있는 조사기관을 떠나서 김남국 의원이 자체 조사에서도 자료를 제출 안 했는데 오히려 방관하는 듯한 인상을 줬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윤리위라고 하는 부분도 오히려 국민 여론에 등 뛰밀려서 윤리위에 제소를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응할지 하는 게 의문이란 말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실효성을 저희들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같은 당이라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사실 저는 만약에 이거는 주식 거래하고도 똑같아요. 네. 코인이지만 네. 그리고 법적 한계에 존재하지만 사실 이게 코인이 아니라 만약에 주식이었다면 그러면 내부자 거래를 이용한 어떤 나쁜 거래 쉽게 말해서 부정의 매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부자 거래는 사실 윤리특위 조사로는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부분이죠. 어려운 네. 부분이지만 사실 그게 어느 정도 나왔다면은 그리고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된다면은 네.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진행이 됐다면은 윤리위가 진행되는 중에 검찰의 수사 속도가 더 빨라진다면은 이것은 윤리위가 자신들의 조사 결과 자문위의 조사 자치조사 그걸 떠나서 네. 검찰의 조사 결과 더 빠르게 진행되고 더 많은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면은 윤리위라고 해서 그 영향에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그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만약에 이것이 불법성이 밝혀졌고 주식 거래라고 하는 그런 법적 한계가 있는 존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김남국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네. 어떤 내부자 거래와 같은 그런 주식 거래 위반 네. 그런 거와 똑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과연 있을까 하는 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징계 종류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가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정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년을 말씀하셨는데 김남국 의원도 청년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네.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본인이 법안을 발의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이해 충돌에 위배되는 법안이에요. 왜냐하면
코인에 대해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이 만약에 본인이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취지가 다 공감이 되고 청년들한테 박수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닐 거예요. 본인이 과세 유예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이미 그 코인에 대해서 처리를 했고, 그리고 또 다른 법안 어떻습니까? 게임 관련해서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법안도 공동 발의를 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미 이해 충돌에 들어갔고, 아까 박특검 의원 말씀하셨지만 저희 당이 그러한 가족 간의 어떤 거래, 그러한 수주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이해 충돌이 아니다, 그렇게 민주당 내부에서 자체적인 인식을 하신다면 그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오히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게임업계 종사자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나 코인이나 이런 것이 하나의 시대 흐름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김남국 의원의 징계가 가정이 아니라 이미 이해 충돌과 본인의 해명이 다 거짓이란 자체가 이미 드러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도 지금 앞뒤가 맞지 않아요. 예.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본다면은 이미 드러난 사안만으로도 과연 이것이 어떤 경징계나 아니면 징계를 미루는 그러한 근거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분들의 SNS에 댓글을 좀 그래픽으로 만들려고 몇 개를 봤는데 수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욕설도 굉장히 많아서 좀 이렇게 뽑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사태 어떻게 보세요? 실제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예전부터 저희 당이 지적했던 부분이 개딸들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지금 수수방관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방금 복귀한 전 비서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소위 말해서 비명이라고 하는 분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다양화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게 민주주의의 또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원들의 목소리도 다양화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전까지 보여준 모습들은 옳은 목소리, 합리적 비판은 목소리를 못 냈단 말이죠. 네. 왜 못 냈을까요? 그렇게 못 내게 만든 그러한 지도부의 분위기,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사안도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비판이 나오고 하면 그것을 오히려 양성화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저희 당은 김남국 의원의 사퇴를 계기로 공직자법에 대한 개정안이나 그리고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서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런 걸 오히려 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못하니까 오히려 개딸들이라 하는 일부 강성, 그게 이제 일부 강성이 아니에요. 대다수 민주당의 목소리로 비춰지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지도부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민주당의 합리적인 목소리가 다양성의 원리 속에서 나오도록 그러한 장을 마련해주고, 오히려 그러한 개딸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민주당의 목소리로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지도부의 입장인데, 지도부가 하는 행태가 지금 보면은 오히려 그런 것을 수수방관한다. 예.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막말 이런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는 이성만 의원이 왜 저렇게 이제 행동을 하셨는지 저는 참 의문이 네.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제 저 영상을 봤어요. 왜냐 장제원 의원이 상임위원장이지만 상임위원장도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를 할 수 있는 거고, 상임위원장이 당연히 그러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갑자기 이성만 의원이 뛰어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러한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국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리게 됐죠. 정치가 싫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게끔 두 분이 하신 거에 대해서는 참 정치권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네. 상임위원장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이성만 의원이 왜 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왜 저런 기자회견을 했을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더 방점을 두고 싶고요. 예. 앞으로 저런 모습들은 되도록이면 지양이 돼야 되겠죠. 예. 이성만 의원은 탈당을 해서 민주당 소속. 물론 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픈 부분이겠죠. 예. 물론 본인도 이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사람이고 당사자인데, 장제원 의원이 저런 말씀까지 하실 거는 상임위라는 공개 석상에서 저는 아니라고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 과정에 두 분 다 잘못됐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전에 상임위원장이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방해한 건 이성만 의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시작이 된 거고, 처음에는 저 정도까지 나가질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동안 기다려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성만 의원이 계속 끼어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공개석상에서는 사실은 그러한 개인 신상에 관련된 네. 그러한 내용들은 되도록 지양하는 게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허증 반납 운동 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을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당시 선거 때 대선 기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여야가 모두 다 이제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들의 코로나19 시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거기에 따른 추후 대가나 어쨌든 보상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다 드렸어요. 네. 그래서 대선 과정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체적인 취지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그게 더 큰 취지였고 네. 그리고 그 법안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돼서 오기를 바랬던 겁니다. 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같이 고생했던 간호조무사들마저도 지금 반대하는 법안이에요. 네. 그리고 이 법안이 왜 반대하느냐 그걸 들여다봤더니 13개 직역단체가 다 반대하고 간호사들만 찬성하는 걸 떠나서 네. 우리나라 법체계라는 게 보건기본법이 있고 네. 그리고 의료법이 있어요. 의료법 안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심지어 간호조무사까지 네. 다 들어가 있고 그들의 어떤 의료행위나 간호행위가 의료기관과 함께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게 법의 체계입니다. 네. 하지만 이 법이 만약에 간호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재정법으로 간다면 의료기관 내의 간호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려가 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돌려보낼 때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밝혔지만 직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법안 안에도 충분히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것을 법 조항만 추가로 넣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간호법을 자꾸 하자고 하니 네. 안 되는 것이고 간호조무사는 심지어 본인들의 협회는 법적 지위도 없어요. 예. 그런데 간호사는 간호사협회라는 게 의료법 28조에 의해서 법적 지위도 존재한단 말이죠. 네. 오히려 더 많이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해야 될 게 오히려 간호조무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정부 여당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다라고 입장 밝혀주세요. 말씀 그렇게 이렇게 돌려서 마치 찬성하는 듯 안 하는 듯 그리고 간호법 제정이 잘못되어 있는 다 거짓말이거든요. 간호사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거짓말이에요. 의료법상으로 간호사는 의사의 의료 보조입니다.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병원 못 내요. 의원 개설 못 해요. 거짓말하면서 국민들을 속이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국민적 갈등이 더 높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것이 아직 갈등이 조정이 덜 됐다라고 하면 대통령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야를 넘나들면서 갈등 조정을 해야 될 그 중심이 바로 대통령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당선된 지 1년 지나서 이 갈등이 있는 간호법 그리고 대통령 본인의 후보 때 약속했던 이것을 너무 미룰 수 없으니 처리하자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결국은 정부 여당이 빠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결국 빠지고서 이것을 일방 처리했다라고 하면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간호사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민주당의 주장을 거짓 주장으로 하고 민주당의 노력을 마치 갈등을 증폭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하는데 갈등을 해결하는 그 가장 중심은 대통령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습니다. 간호법안 제2요구를 보낼 때 대통령실에서 제2요구를 보낼 때 분명히 직역 간의 신뢰, 협업 붕괴됐다. 그래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간호가 분리되면 의료기관 외의 간호라는 말씀을 썼어요. 네.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을 쓴 게 아니라 예. 간호를 분리하면 의료기관 외의 간호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한다고 말씀드렸고 제2를 요구한 거고요. 아까 자꾸 이제 대통령의 뭘 했냐 그리고 대통령의 탓으로 다 돌리시는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당정 협의를 거쳐서 간호법안에 대해서 중재안을 내서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저희 당은.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민주당이고요. 민주당이 아까 양곡관리법도 말씀하셨고 간호법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이 지금 민주당은 지금 갈라치기 법안을 내는 겁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겁니다. 양곡 법안도 정확히 보십시오. 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쌀이 어떤 공급 과잉에 의해서 정부가 다 매수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쌀의 매수를 계속 해왔어요. 하지만 그것이 민주당의 뜻대로
고정을 시켜서 정부가 매수하자 그러면은 재정이 천문학적으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쌀을 전략 산업으로 다른 전략 농업으로 전환하자는 게 저희 뜻인데 네. 그거 포함해서 간호법도 저희 당의 주장은 다 무시하고 네. 민주당 일방적으로 다 갈라치기 법안을 내놓고 대통령이 안 나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예. 어떻든 쌀도 정부가 다 안 삽니다.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매수가 정확한 늡니다. 주장을 하셔야 매수가 됩니다. 늘고 있습니다. 계속.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간호협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 행동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정부가 어제 뭐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중재안을 내긴 했는데 국회에서 또 논의가 있을지 직역 간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복귀영 전 청와대 정보비서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